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갔어요. 쭉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이거 삼성전자 거예요. 제가 왜 샀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라 샀다니까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난 더는 안 떨어질 것 같아, 솔직하게. 그리고 떨어져도 돼. 더 살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버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쭉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게 한 달 반의 과정이에요. 여기서 고민만 하고 사셨으면, 안 사셨으면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량한 애들로 사자는 건데, 편견 깬다는 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원칙적으로 여기는 사기가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것만 갖고는 판단이 안 되고 언제 나와요? 요때 나온다고 그랬죠. 매수 신호가.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샀지만 여러분은 못 사요. 그러면 언제 샀어요? 자, 여기 샀다고 칠게요. 여기서 샀어요. 여러분 손해예요? 수익이에요? 수익이잖아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검증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때쯤 사서 갔으면 수익이 7%대 나고요. 저처럼 여기서 사면 9% 넘는 거예요. 9% 내셔야 돼요? 안전하게 7% 가시는 게 좋아요? 7%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수익을 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수익 욕심 안 내시고 5에서 7% 생각하시면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보이잖아요. 여기 매수하라는데 왜 못해요? 여기도 올라가잖아요.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팔았다고 했잖아요. 왜? 시그널이 여기서 조금 내려갔으니까 저처럼 그냥 안전하게 파시면 돼요. 근데 안 파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은 더 용감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시구나. 네. 자, 힘드시죠? 잠깐 쉬었다가 한 20-30분 더 할까요? 아니면 그냥 쭉 해갖고 20-30분 끝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근데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 이걸로 금도 사실 거고요. 대상이 금 지수면 금을 사실 수 있잖아요. KRX 현물해서 금 사셔도 되고 해외 ETF 하셔도 돼요. 방금 그 차트 그대로 쓰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못 사실 게 없죠. 원유 사실 수도 있고요. 달러 투자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 리츠에 요거 갖고 그대로 적용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펀드와 주식 하시는 분은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나요? 예, 그게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한계예요. 이런 건 안 가르쳐 주고 자꾸 종목 알려줘요.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으면 뭐예요? 몇 포인트에 사서 몇 포인트에 팔아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 자, 해외 분명한 기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는 해외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계좌 여시면요, 미국 주식 바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어려운 게 밤 13시 30분에 개장해요. 11시 반에. 그럼 이거 쳐다보고 계시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미국 주식도 저는 어떻게 예약 매수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 보고 딱 예약 매수 걸어놓고 주무세요. 그럼 다음날 사져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조건에 부합 안 됐어요. 안 사진 거예요. 그렇게 주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 있는데 유럽은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뭐 그렇게 매력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행히 같은 시간에 열고 닫아요. 9시, 15시. 그 다음에 홍콩, 중국 1시간 반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 선정하시면 미국 주식, 일본 주식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계좌에서.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있어요.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있죠. 미국도 3개가 있어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S&P 500에는 대형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미국 주식의 거의 67%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스닥은 중소형주의 지수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고 싶은데 딱 들어가 보면 막 찾는 게 어려워요. 왜?
그 나스닥에 들어있고 S&P에 들어있고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사시려면 종목 코드가 보통 세 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AT&T 같은 경우는 종목 코드가 그냥 T예요, T. 그래서 T 딱 치면 딱 떠요. 그래서 검색해서 사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결국 미국 주식은요, 각 종목별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헬스케어 종목은 존스앤존스, 요건 많이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은 JP모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알파벳, 이 구글이죠. 자유소비재는 아마존, 보잉, 월마트, 엑슨모빌 다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하시던 마이크로소프트를 하시던 상관없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해외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종목 선정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어떤 게 좋냐?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좋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걸 사놓으면 배당금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AT&T 샀더니 9.18, 그 다음에 요건 스파이라고 해서 ETF, 미국 ETF예요. S&P 500에 대한 거. 거기도 넣어놓으면 배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많이 가입하셨는데 달러 평생소득 그것도 ETF에 투자되거든요. 달러 상품인데 그것도 배당 2.5%씩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화 평생소득도 그것도 배당이 나오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들도 개인이 하셔도 되지만 보세요. 우리나라 거 해야 돼, 미국 거 해야 돼, 채권 해야 돼, 뭐 금선물 해야 돼. 그럼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디다 하냐? 주식을 좀 쳐다보자는 거죠. 왜? 수익이 많이 나오고 많이 떨어지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낫잖아요. 맡겨두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채권 같은 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맡기자는 거예요. 간접 투자로. 그래서 프루덴셜 생명이든 어느 증권사든 채권에 넣어놓으면 얘들이 알아서 5% 6% 내줄 거잖아요. 우린 여기서 몇 프로 내자는 거예요? 5에서 10% 사이를 내자는 거고. 그래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1억이면 힘드니까 우리는 1,000만 원만 갖고 하고 나머지 9,000원 어떻게 해요? 펀드에 넣는 거예요. 간접 투자 상품에 넣어서 그걸 운용하시는데, 이걸 하면 펀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펀드의 고점이 뭐고 저점이 뭔지가 보인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예 안 하면 내 펀드는 가입해놓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수익률 날 때만 알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게 제가 쓰는 지표예요. 5개 차트. 아까 보시면 요거 주가, 요건 많이 보셨죠? 이제 눈에 익으시죠? 몇 번 봤다고. 그리고 요게 스토캐스틱이에요. 아까 봤던 거. 그리고 요게 MACD. 요 세 개는 동일하고요. 요 두 개만 제가 따로 쓰는데, 요건 엘더레이 차트고 이거는 폴스 인덱스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안 중요해요. 이건 왜 띄워드렸냐면, 자,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사도 될 거와 사지 말아야 될 거를 판단해 볼게요. 네, 시험이죠. 네, 긴장하지 마세요. 자, 요거 볼게요. 좌측 거.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부터 올라가고 있죠. 자,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상단부를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진입을 했으면 곧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직 진입 안 했죠.